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이제 좀 인트로 정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더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이제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어쩌면 아이들의 그 정서적인 감정을 잘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피드백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어쩌면 상당히 가까운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거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제 그 김성 교수님 어떻게 이제 그 아이들 사실은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학술적으로 봤을 때 이 피드백과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피드백과 감정 사이에 어떤 요인이 이제 상호작용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줄 때 어떤 요인들이 또 그 효과를 조절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이 피드백하고 감정은 우리가 너무너무 교육에서 흔히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것, 피드백과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 위에 감정이라는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학습 결과입니다. 중요한 결과 변수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레드릭슨이 얘기를 했는데 이 긍정적인 감정 그 자체로서는 최종 상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리적인 성장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대한 가치가 있다. 아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긍정심리학, 요즘에 많이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정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정말 요즘에 저도 논문 심사해 보면은 꼭 1년에 한 학기당 한두 편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이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피드백하고 감정은 서로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다른 변수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근데 성취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죠. 이 피드백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감정을 끌어내기도 하고 이는 이후에 후속 학습행동이라든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학습 결과는 또 다시 피드백에 대한 후속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피드백하고 감정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가정과 경험적 결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연구들 보면요. 오히려 피드백에 대한 선행 논문들을 고찰한 그것들을 보면은 여기는 정작 감정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반대로 감정에 관한 문헌에서는 피드백에 관한 얘기가 또 빠져 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논문이 많지 않은데요. 예외적으로 페크랑이라는 사람이 낸 논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본 통제 가치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학문적 이 감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카데믹 이상의 이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에 선행하는 것과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모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피드백은 감정에 선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리고 감정 결과적으로 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피드백의 수용력을 다시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문에서는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하고 환경 간의 지속적인 쌍방향 상호작용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 쿠퍼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삶이 문제 해결이다. 정말 대단한 얘기 같습니다. 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삶은 환경 속에서 인간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시작한 행동하고 여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드백 프로세스가 따르게 되는데 이것으로 가득 찬 즉 지속적인 피드백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해티하고 팀플레이가 얘기한 것으로 정의를 사용합니다. 피드백은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는 교사기도 하고 동료기도 하고 책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자아 경험이라는 것들인데요.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따라서 피드백은 수행이라든가 혹은 이해가 있어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정의는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질을 평가하는 자기 평가가 포함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타인이 제공하는 수행에 대한 피드백의 중요성을 넘어서 자아라는 것이 피드백 과정이 항상 관련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아는 내부 또는 사회적인 비교 또는 자체적으로 정의한 수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이러한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참지적 기준에 따라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네. 피드백하고 이 감정에 대한 감정에 관련 좀 더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아까 제가 피드백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감정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가 또 여러 가지 뭐 사전적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 보면 약간 구성적인 개념인 거죠. 여러 가지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요. 달리 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것이 있고 인지적인 것들, 그 다음에 동기적인 것들, 표현적인 것들, 또는 말초 생리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심리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하위 요인들이 있고 이러한 구성력들이 작용할 때 이게 감정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불안이라고 한다. 그럼 쉽게 말해서 뭐 마음이 막 떨리고 이렇게만 딱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간단히 정의되는 날 여기 보면은 불편하고 심정질적인 감정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과 결과에 대한 걱정 또는 걱정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상황을 피하려는 동기라는 요소도 들어가기도 하고 생리적인 활성화 막 불안하니까 땀이 나고 막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하나의 안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안하게 되면 막 얼굴이 일그러진다든가 막 초조해하는 그런 표정도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즐거움이라는 것도 행복한 감정이라든가 긍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생각,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 머무르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이것도 즐거움만 있으면 어떤 생리적인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한 표현, 좋아서 막 소리 지른다든가 어떤 막 감사의 표현을 뭐 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로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그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는 성취에 대한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취에 대한 감정들, 예를 들면 성취에 대한 감정이 뭐냐면 굉장히 자존감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막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예시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성취에 대한 감정들은 우리가 성취 활동에 관한 것이냐, 혹은 성취 결과에 관한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들이 성취 활동이라든 결과와 관련된 감정인데 우리가 성취감의 초점이 활동에 있느냐 또는 결과에 있느냐도 다르지만 또 긍정적인 것이냐 부정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2x2로 감정 테이블로 만들어 보면요. 이 활동에 포커스가 있으면서 긍정적인 것, 예를 들면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 다음에 활동에 초점이 있으면서 부정적인 것, 지루함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결과에 초점이 있으면서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결과에 초점이 있으면서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피드백은 이 네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분류를 했지만은 여기에 분류되어 있지만은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 성취 활동이라든가 성취 결과 모두 다 관련이 됩니다. 모든 이 네 가지 분류에서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네. 여기에서 사실 활동이라는 거를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습 활동 이 자체. 네. 여기에서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활동이라는 것과 결과라는 게 활동이 그 자체 그 우리 어떤 과제 활동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과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건 이게 너무 즐겁다. 과정이 즐겁다.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는 내가 좋은 점수를 받거나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겠어. 막 자부심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이런 거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적인 거는 하기 싫어. 막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소외됐을 때 분노의 감정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건 내가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막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절망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런 감정들이 함께 결합돼서 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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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 존슨하고 코넬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피드백 메시지 자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정하고 우리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환하면서 그러면서 관련된 감정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분하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자체 메시지 자체는 결과가 아니려면 성적을 A야 또는 F야 이렇게 결과로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생기는 감정인 것이고 아까 피드백 교환한다는 건 내가 서로가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했냐 어떤 톤으로 얘기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관련된 감정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피드백 제공자의 감정하고 피드백을 수신하는 사람의 감정은 피드백 메시지 자체뿐만 아니라 해석에 이 피드백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제공자의 감정과 피드백 수신자의 감정은 또한 역동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피드백 감정을 그냥 모방하고 서로의 감정을 즉시 받아들여 가지고 이 파트너 사이에 감정을 전달하는 어떤 직접적인 정서적 전형을 넘어가지고 교육 맥락에서는 다소 복잡한 정서 전달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나고 막 이런 것이 상대방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정서적 전형인 것이죠. 그 사람도 같이 화내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화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메커니즘 때문에 이 사람한테 사실은 긍정적 피드백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텍스하고 프렌트를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보면은 부정적인 성취 결과에 따른 피드백 수신자의 감정은 피드백 제공자가 보여주는 감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표출하는 이 분노는 학생들에 대한 희망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런 경우인데 학생들은 교사가 표현하는 분노를 교사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결과를 성취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한 높은 믿음의 지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걔가 굉장히 잘하는데 이것밖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사실 내가 그 애를 믿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가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제공자의 분노가 피드백 수신자의 자아 개념을 높여서 희망을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우호적이고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이 이러한 그 역동적인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 전략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런 얘기를. 정말 이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막 이러는데 사실 여기서 분노라는 게 잘못 이해해서 정말 막 화를 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계획된 어떤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내가 너만큼 속상하다라는 거를 막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네. 그래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교사의 긍정심은 피드백 수신자의 자포자기 혹은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교사가 자신을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죠. 그래, 너 잘했어. 그 정도면 너의 능력이 충분해. 사실 너는 거기까지잖아. 라고만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교사가. 피드백 제공자의 감정하고 그래서 피드백 수신자 사이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하는 연구 결과가 그런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모형이랑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학술적인 거다 보니까 되게 말이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는 뭐 중재 효과인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매개 효과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좀 풀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교수님과 이거를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가끔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 용어 때문에 뭔가 좀 그거를 그냥 어떤 너무 이론의 바탕 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려는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게 이 피드백에서 일어나는 감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에 관한 어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또 교실에서 실행할 때 이 피드백이 감정을 어떻게 유발시키고 이 감정이 아이들의 성공을 어떻게 이끌고 결국에 그 성공이 피드백 수용도를 어떻게 높이는가 이러한 어떤 굉장히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저는 지루하지는 않던데 네, 그래서 뒤에 내용도 상당히 선생님들께 의미 있게 아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피드백과 피드백에 대한 그 피드백과 감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그 실행이 된 어떤 연구들이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들으시는 분께서는 이게 우리 상황하고 좀 다른데 라고 생각 들으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게 경험적으로 나왔다는 그렇게 이제 연구가 돼서 나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다 보면 항상 모든 상황에 다 일반화 가능한 그러한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논문들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진행된 상황하고 얼마나 내가 가진 상황이 유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반화 가능성 여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결과를 받아들이실 때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감정 또는 뭐 정서 이런과 관련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아이들을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잘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 아이들 마음을 도닥거리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잘할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이제 상담과 같은 부분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어떤 어떻게 실제로 연구 결과 우리가 피드백에서 감정이 어떻게 유발이 되고 이것이 다시 뭐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이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학교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드백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상식적인 얘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맞는 연구 결과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피드백이 굉장히 긍정적이면 사람들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경우가 많고 피드백이 굉장히 부정적이면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피드백이 본질적으로 상대방이 주는 피드백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점수라든가
등급을 주게 되면은요, 이것도 하나의 피드백이라고 본다고, 피드백을 주는 피드백 상황에서 사용하는 어떤 피드백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자체는 긍정적인 감정이든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이러한 것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서는. 그런데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때 상황, 맥락인 거죠. 그리고 어떤 과제 내용, 그리고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그 다음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따라서 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피드백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에 따라서 예를 들면 80점을 딱 점수를 주게 되면 굉장히 나 정말 잘했어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스스로 자부심도 느끼고 그런 학생이 있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내가 80점밖에 못 맞았단 말이지,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립네비치하고 스미스는 이런 그 개별적인 그 논평, 그러니까 코멘트인 거죠. 그리고 성적이라든가 칭찬, 이런 또 정보가 누구한테 나오느냐, 피드백 정보가 누구한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수행이라든가 감정에 맺히는 효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차별적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건데요. 그게 달라지더라. 예를 들면 단순히 성적만 받은 학생들은, 이 사람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연구한 상황에서는 그랬습니다. 성적만 받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성적을 아예 모르는 학생보다는 부정적 정서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딱 성적만 받은 학생은. 그리고 이 부정적 정서는 결국은 나중에 학생들이 과제를 좀 더 개선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방해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드백 출처와 관련해서는 이 사람도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피드백을 하나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인스트럭터가.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컴퓨터로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했을 때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부정적인 학생들이 감정을 느꼈는데, 컴퓨터가 그냥 딱 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을 덜 받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래서 또 재밌는 것들은 칭찬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그 칭찬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많이 됐대요. 이들 연구에서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칭찬글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애초보다 동기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아이들은 애초에 뭐 칭찬 받을 거 말까 계속 잘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어차피 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칭찬 받으니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는데, 애초에 이 학생은 동기 수준이 사실 낮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림네비치가 이들의 연구를 또 한 거에 보면은 우리가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 글로 쓴 것보다 이 성적을 그냥 딱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더 고민하거나 화내거나 무서움을 느끼거나 적대적이거나 신경질적이거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논평이 어떤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또 우리나라하고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된 연구 상황에서는 그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이 립네비치에 따르면은 그 피드백의 어떤 유형이 어떤 그 감정을 유발하고,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점수 변화, 에세이를 가지고 에세이 점수를 종속 변수로 연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매개 모형, 통계적인 모형인데요. 매개 모형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모형을 짤 때는 피드백 어떤 유형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는데, 피드백 유형하고 에세이 점수 간에 이 감정이 개입이 되는데, 이 감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피드백이 이 에세이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모형을 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화나가고 아니라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피드백과 에세이 점수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예측하는 중요한 매개 변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정이 중간에 개입이 된 거죠. 그래서 논평이 아닌, 그러니까 코멘트가 아니라 성적을 제공하면은 부정적 감정이 이들한테는 높아졌었고, 이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면은 성적의 변화도 높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피드백으로 성적을 또 제공하면 이 자부심이 낮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자부심 감소는 결국은 낮은 성적 변화를 가져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했느냐 이제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들 연구에서는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들이 그 학업 성취 결과 이것도 일종의 피드백을 간주하고 이거하고 감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상관계수가 0.25 그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절대값 기호는 0.25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관계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강한 상관관계고 0이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건데요. 사실상 0.25면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 피드백을 주는 상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감정 이러한 것들이 흔히 도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누적적으로 뭐 국어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어떤 과목에서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 아닌가. 이 자체로서는 작지만 도처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피드백과 이 감정과의 관계가 누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거츠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또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학생들이 개인의 성취가 올라가면 개인의 성취가 이제 있으면 이제 종단용을 했더니 즐거움도 높고 불안감이 감소되는 거죠. 자기가 성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기가 같이 시험을 치른 같이 그 또래 집단의 학급 평균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참조 집단, 즉 자기 그부들인데 이 그부들의 성적이 높으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개인 정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영재반 애들이 쉽게 말해 영재반 아이들이 일반 학급에 있으면은 시험 프라임 별로 크지 않아요. 영재반 아이들이 근데 영재반에 있으면 시험 프라임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지쳐질까 봐서.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빅 피쉬 리틀 펀드 이펙트에서 큰 물고기가 작은 그 연못에 있으면은 굉장히 내가 잘한 거죠. 우리가 프라우드하고 굉장히 그런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참조 집단이 동조 집단이 어떤 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개인의 이런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피드백이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한 영역에서의 그 제공되는 피드백이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과목이나 이런 데서의 감정에도 그러니까 같은 교과 내에서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떤 피드백을 하면 다른 교과에서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쭉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연구 결과를 하면 이제 이전 학년도 수학 성적이 일종의 피드백인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현 학년도 수학에서 즐거움, 감정이죠. 즐거운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예를 들면 성적이 높으면 작년에 성적이 높았으면 이번 수학을 하면 더 즐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언어 영역에서는 부쩍했어요. 언어 영역에서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플러스로 했지만 언어에서는 마이너스, 네거티브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뭔가 그러니까 관계를 방향은 다르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어 영역의 이전 성적이 현 학년도의 그 언어 수업에서의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지만 수학에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게 영역에 따라서 여러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어떤 게 있냐면 이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서로가 이제 어떤 그 영향을 상호 주고받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면 피드백을 하면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뭐 행동이 뭔가에 또 다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좀 안 좋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피드백도 안 좋아지고 뭔가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피드백하고 감정과의 관계가 그 조절 변수하고 매개 변수라고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피드백하고 감정 사이에 관여하는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C로 가는데 B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매개 변수입니다. B가 매개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절 변수라는 것은 예컨대 A하고 B와의 관계가 일단 남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것은 상호작용 효과라고도 하고 조절 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A하고 C와의 관계가 또 다른 변수에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조절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 통계나 교육학 많은 분야에서 매개 변수하고 조절 변수가 어떤 것인지, 어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피드백과 감정 간의 관계가 직접적인 것 같지만 꼭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관계가 어린 학생들한테 두 개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의 정도하고 예를 들면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들, 성인들이 두 변수와의 관계에서 두 변수에 대해서 갖는 관계의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조절 변수나 매개 변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연구를 했던 것이죠. 피드백과 감정 간에 어떤 변수가 조절을 하게 되고 어떤 변수가 매개를 하게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매개 변수를 우리가 좀 어떤 매개하는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떤 값을 조정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피드백이 감정에 관한 직접 어떤 간접적인 효과를 좀 완화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을 사실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예를 들면 그 학생의 특정 조절 변수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것이 피드백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이죠. 이러한 것을 향상시키게 되면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부정적 감정 유발 효과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때로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두 변수 간의 조절 변수하고 매개 변수를 연구하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나아가기 전에 이 두 변수 간의 피드백하고 감정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인과관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매개해서 가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그 직접적 관계에 있어서 또 조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에 의해서. 그걸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이 상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드백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다시 피드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넓은 영역에서보다는 특정 학문 영역에서 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훨씬 강하더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적하고 일반적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이 두 개의 관계보다는 수학에 대한 피드백하고 수학에 대한 감정 이 두 개 간의 관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강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는 학문 영역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언어 영역이라든가 이런 언어 영역 이러한 보다는 수학이라든가 과학 분야에서 좀 더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관계가 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강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 언어 영역에 비해서 수학이나 과학 영역이 보다 객관적이고 채점 기준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좀 더 강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요 모형입니다. 요 모형인데 보면은 결국은 이게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을 수가 있고 이 감정도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두 개 화살표가 두 개 양쪽에 있는 것은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긍정적 피드백이 긍정적 감정에 부정적 피드백이 부정적 감정에 서로가 그 반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교수님, 네.
네, 지금 앞에 슬라이드로 한 번만 다시 가주시겠어요? 좀 이거 네,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조절 변수하고 매개 변수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다가오질 않는다는 이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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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다음 그 모형이 설명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변수가 x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y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y라는 변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다른 뭐 k라는 변수가 있으면 여기가 변수가 있으면 요 변수가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x라는 변수가 y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x가 k를 거쳐서 y로 가는 거 요것은 매개 효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매개 효과를 즉 뭐냐면 매개 효과라는 것은 x가 y에 미치는 효과이죠. x가 y에 미치는데 이것은 직접적 효과고 이것은 달리 말해서 간접 효과입니다. 간접 효과 거쳐가는데 지금 요게 우리가 사실은 상관계수로 보면 두 변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사실은 있게 되면은 지금 뭐냐면 x가 y에 미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라는 것에 대해서 더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매개 효과를, 매개 변수라는. 그렇기 때문에 x하고 y 간의 관계가 이제 그 k가 없으면 블랙박스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이것을 거쳐서 근데 또 여기가 변수가 중간에 k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 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y로 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간접 효과가 있고 이 x하고 y 사이에 매개하는 변수입니다. 이걸 매개 효과, 요것은 매개 변수, 요것은 매개 변수이고 요것이 y에 가는 것, 요 값이 a라고 하고 요 값이 b라고 하면 회귀계수가 이 두 개 곱한 값은 매개 효과의 크기입니다. 간접 효과의 크기인 것이죠. 요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러하고요. 이제 상호작용, 요것은 근데 이제 조절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조절 효과라는 것은 예를 들면 x가 y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이 남자가 있어요. 또는 여자 집단이 있어요. 여자 집단. 뭐냐면 여기에서 일이 갈 때 x가 y로 영향을 미치는데 남자 집단에서는 효과가 크고 여자 집단 효과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절 효과입니다. 조절 변수. 그러면 이 성별은 조절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컨대 이걸 기후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래프 x가 y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러분 혹시 회귀 분석하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x가 커지면 y도 커지는 이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봤다.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이제 여자이다. 그러면 x가 y에 미치는 효과가 남자 집단에서는 여기 밑에까지는 남자 집단이 별로 남자 집단은 여자 집단이 더 컸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남자 집단이 여자 집단보다 y에 미치는 효과가 크거든요. 이러한 이 남녀 같은 경우는 조절 변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 네. 이제 그래서 매개 변수는 중간에 간접 효과처럼 이렇게 중간에 매개한다. 이 두 개 변수가 나오고 조절 효과는 두 개의 관계를 다른 변수에 있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매개 변수, 통제의 평가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네. 네. 네네.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 갔어요. 어떤 사람한테. 네네. 그랬더니까 이제 그 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아까 원래대로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생기잖아요. 부정적 피드백이 가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나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냥 단순히 그러면 네, 우리가 부정적으로 하면 무조건 나쁜가 보다. 얘들 안 좋은 감정이 생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정적 피드백이 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게 어떤 종류의 피드백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단순히 나를 비난하게 한 피드백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내가 이렇게 피드백 받은 것이 합당한가? 이 사람이 말이 참 맞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이렇게 개선하면은 내가 정말 좋아지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통제, 내가 보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평가하는 거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니까, 내가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이런 주어진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고, 내가 이 정도만 할 수 있고, 뭔가 개선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이 들면은 상대방이 안 좋은 피드백을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아까 제가 일반화의 수준하고 학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 감정으로 갈 때 아까 뭐 직접적으로 하는 거 있지만 이렇게 여기 인지적인 평가하고 성취 목표라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매개 변수로 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매개 변수고. 그리고 조절 변수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절 변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 이 피드백하고 감정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더냐 보니까 성격 요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격 요인들.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 감정적으로 또 불안한 사람이냐 아니냐, 안정적인 사람이냐, 피드백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보통 회피하는 사람이냐,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에 이 피드백과 감정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감정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피드백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또는 피드백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피드백과 감정 간의 그 관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라 또 달리 이 감정이 다시 이 피드백으로 가는 영향, 이 부분 이제 화살표가 반대로 가는데요. 이 반대로 갈 때도 직접적으로 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거쳐서 간다면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은 이따 보면은 여기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부정적인 어떤 태도가 일어날 수 있죠. 반작용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내가 그 다음에 하는 어떤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 수행으로 인해서 다시 또 안 좋은 피드백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이제 요 도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면 결국 이제 요 두 개 간의 관계가 아까 이렇게 매개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처럼 조절하는 어떤 변수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교수님 네. 다시 아까 거기에서요. 네. 네. 긍정적 피드백과 네. 감정 간에 그러니까 두 줄 화살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고 오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표시한 것과 네. 그다음에 부정적 피드백과 감정의 한 줄 왕복 화살표. 네. 이거는 어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지. 네. 네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양쪽에 있잖아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 양쪽이 있다라는 얘기는 네네.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그런데 한쪽으로 가는 것은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준 거는 긍정적 그러니까 피드백을 주고 감정을 이렇게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X에서 Y로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매개 변수 그리고 조절 변수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화살표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직접적인로 효과가 뭔가 관계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X에서 Y로 직접적 가는데 요 조절 변수 값들 때문에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달라지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갈 때 이제 여기 매개 변수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구본희 선생님이 또 질문 주신 게 아래쪽은 모두 매개 변수인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도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직접적으로 서로가 이제 막 서로 영향을 막 주고받고 이걸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거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위에서는 이렇게 돌았고 밑에서는 또 밑으로 이렇게 감정을 주체로 했을 때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사람 마음성을 완전히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다 보면 사실상 서로가 막 계속 어떻게 보면 주고받을 텐데 한 시점을 어떤 것을 출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피드백의 감정에부터 뭔가 감정을 출발점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뭔가가 피드백이 있었겠죠 어딘가 시점에서 근데 이 피드백의 어떤 반작용 어떤 감정이 생긴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가 감정이 생긴 거 이 감정에 따라서 피드백 받은 사람이 뭔가가 여기 반적인 행동을 한다라든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이것이 어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해 정도가 또 앞에 수행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 다시 피드백이 나오죠. 이것이 사실 이렇게 뺑뺑뺑 돌겠죠. 어떻게 보면은. 네. 자,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성격 여기 보면은 제가 피드백에서 감정으로 화살표 한쪽입니다. 감정으로 가는데 먼저 얘기할 것은 조절 변수. 우리가 조절 변수를 좀 상호작용 조절 변수가 있으면 상호작용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상호작용 효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피드백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절하는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정서 불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안정된 사람보다 이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더 큰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굉장히 것들. 근데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같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거 뭔가 좀 개선하고 싶어서 굉장히 피드백을 굉장히 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드백에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 이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피드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비록 자기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이 갔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게 피드백을 회피하는 사람에 비해서 좀 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내가 계속 찾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불쾌한 감정도 덜해요.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사실은 예측해 볼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메타인지라는 건 자기 조절을 하는 측면인데 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경우를 하더라도 충분히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메타인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부정적 감정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감정 조절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의 그 부정적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반응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감정 조절하는 것이. 그래서 감정을 재평가하는 사람들, 즉 뭐냐면 나한테 내가 피드백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내가 개선하면 좋아지를 내가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꼭 참는 사람,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중에 이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훨씬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피드백 그 감정에 미치는 그 영향을 조절함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드백 목적이 굉장히 우리가 이 얘기는 했었는데 총괄적인 것보다는 형성적인 피드백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총괄적인 피드백은 이 성취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부심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불안감인데 이러한 거하고 주로 관련이 있대요. 그런데 이 형성적 피드백은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감정, 예를 들면 감사하고 어떤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감정, 사회적 감정들하고 모두 관계가 있더라라는 통계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우리가 전에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과업에 초점이 있으면은 자아에 초점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부정적인 감정이 덜 유발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너 이러면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제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면 좀 부정적인 감정이 덜 유발되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인지적인 평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패크런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피드백은 그 수신자의 그 통제에 대한 평가, 통제라는 것은 일려면 기대가 뭐냐, 이 피드백에 대한 기대가 뭐고 충분히 내가 어떤 이 피드백이 나온 것을 어디다 무슨 이유 때문이냐 이렇게 귀인하는 거죠. 이런 것이라든가 이 피드백에 대한 그 가치
가치에 답니다. 이게 내재적인 가치가 있냐, 외재적인 가치냐 이런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사람이 피드백을 주면 중간적으로 저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의 이때 이제 피드백 유형이 수신자 통제에 대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통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장래의 경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 피드백을 하면서 좀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이지만 야 네가 이런 것을 잘하면 앞으로 굉장히 너의 장래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더라도 아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성취 결과에 대해서 합당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성취 피드백하고 그 감정으로 그때 매개 변수에 대해서 이런 또 한 가지 이제 성취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학업적 감정에 대해서 어떤 기대되는 피드백의 영향을 이론적 모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피드백이 성취 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험 연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실험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참조 피드백과 규준 참조적 피드백 그리고 전혀 피드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규준 참조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수행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네가 어떤 피드백을 받게 될 거야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 성취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성취 목표를 좀 용어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성취 목표는 숙달 목표하고 수행 접근 목표, 수행 회피 목표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정은 또한 그리고 감정이 여기서 말하는 게 어떤 감정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성취 활동하고 관련이 있으면서 긍정적인 것. 우리가 저 앞에서 처음에 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지난 오래전에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즐거움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또는 우리가 활동과 관련된 성취 활동과 관련되면서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루함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성취 활동과 관련된 것, 또 그다음 성취 결과와 관련되면서 그러면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성취 결과이면서 긍정적인 것은 희망하고 자부심, 성취 결과 관련이면서 부정적인 것은 불안, 절망, 수치 세 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는데 자기 참조 피드백으로 주어질 거야 또는 규준 참조 피드백으로 주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자기 참조 피드백을 한 학생들은 좀 더 숙달 목표를 이것을 하려고 이 숙달 목표 지향적으로 되려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활동 감정이 즐거움에 올라간다든가 분노 감소한다든가 이 활동 감정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집단들 아까 너희들에게는 규준적 피드백이 주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일이 발생이 많냐면 수행 접근을 목표로 가는 사람과 수행 회피적인 목표로 가는 사람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온 감정은 어떤 것이 되느냐 수행 접근 목표로 갔을 때는 성공 관련 결과 감정이 생기고 수행 회피 목표에서는 실패 관련 결과 감정이 생기더라 이러한 것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숙달 목표, 이 성취 목표라는 것이 피드백의 종류하고 감정 간의 관계를 또한 매개하더라.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아까 여기에 그림이 여기에 이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 부분.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여기서 피드백에서 감정에서 이렇게 부정적 피드백으로 이렇게 밑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피드백 과정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이 생기면은
결국은 후속인 이 학생이 어떤 스윙을 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피드백에 대한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사실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도 그러하더라. 그런 것. 그 다음에 피드백 감정의 어떤 수반된 감정이 개인의 특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피드백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랬더니 즉 뭐 즐거움이라든가 안도감, 자부심, 만족, 열정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더니 이 사람들이 긍정적 역할 외의 행동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적 시민 행동 뭔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피드백 과정에서. 그냥 분노, 불안, 좌절, 실망, 죄책감, 수치심 이러한 것들을 느꼈더니 나중에 이 사람의 행동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역할 외의 행동,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굉장히 좀 비신사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피드백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이 있으면 이 결국은 이 감정에 따라서 내 행동이 상당히 영향을 받잖아요. 일종의 그런 피드백 시스템이고 이 성취에 대해서 어떤 뭔가 피드백을 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성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딱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활성화된 감정 피드백 시스템 때문에 나의 후속 행동이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한 피드백으로 피드백으로 다시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피드백으로 다시 영향을 미치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감정이 딱 일어나면 이 패크런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지 자원을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비판적인 사고도 하기도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인지 자원을 활성화한다는 거고 또는 학습 동기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또는 특정 학습 전략을 막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것도 하고 자기적으로 학습 과정 이러한 것들을 막 수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했죠 후속 내가 어떤 학습 수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피드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하고 피드백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이 과업에 초점이 있을 때가 자아에 초점이 있을 때보다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더 유발함, 덜이죠. 덜. 네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오타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네, 덜입니다, 덜. 네네, 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거랑 반대여서 네, 이건 완전히 하셨어요. 오타입니다. 네. 네, 덜 유발하는 것. 네.